새학년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커져만 가는 성적표에 대한 불안감. 여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간고사 진짜 잘 보는 방법이 있다.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나도 중간고사 잘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성공 코칭 고봉익의 공부 잘하는 법 김윤아입니다. 나도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다. 중간고사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코칭을 해주실 교육 코칭 전문가 고봉익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봉익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기 로드맵과 또 중간고사 잘 보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정말로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장기 로드맵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중기 로드맵과 그다음에 시험 공부 계획 짜는 단기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중기 로드맵과 단기 로드맵은 장기 로드맵과 달리 실제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네. 한번 배워보시면 중간고사 잘 보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내신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저렇게 영상을 보니까 중기 로드맵을 그려보면 현재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였어요. 네. 예. 오늘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도, 즉 로드맵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공부 로드맵이 있는 학생들은 오늘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어야 되는지, 즉 오늘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중기 로드맵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기 로드맵을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서 한 학년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으로 나눴죠. 네네. 시기별로 해야 할 공부들이 적혀 있고 그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시간을 배열할 때는 중학생이라면 고입 전까지, 고등학생이라면 대입 전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네네. 주요 과목이나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할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능이나 또는 자신이 들어갈 대학, 고등학교 입시 경향을 알아보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군요. 예, 뿐만 아니라 예. 단순히 시간 배열식으로 하는 것은 스케줄링, 제가 말했던 네네. 그 스케줄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로드맵에는 반드시 목표와 전략이 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와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정말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정말 공부가 잘 되겠어요. 예, 그럼요.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당장 중기 로드맵 꼭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해 보면 분명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고 대표님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중기 로드맵을 그려라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로드맵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된 한 학생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도 잘 세우지도 못하고 석차도 되게 낮고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중기 로드맵을 한번 세워보라고 해서 한번 세워봤어요. 첫 시험에서 영어 수학이 30점씩 올랐어요. 중간고사 하나에도 체계적이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전교 1등이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4주의 계획이 있었는데 1주는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주가 금방 흘러갔고 앞으로 남은 3주는 체계적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 사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이 중기 로드맵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학기가 4달 반 정도 되는데
그 한 학기 중에 2달 정도는 보통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네. 나머지 2달 정도 또는 2달 반 정도는 다른 활동들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 기타 수행평가, 학교 행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중기 로드맵을 작성한다면 학생들이 방향성 있게 한 학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내신 또는 수능 뿐만 아니라 이 내신과 수능을 다 잡을 수 있고 네. 학교의 모든 시간들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는데 네네. 지금 이 중기 로드맵 중에서도 중간고사에 관련된 부분을 단기 로드맵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그려본다면 네네. 중간고사를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귀가 아주 번쩍 뜨이셨을 텐데요. 고 대표님,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 당연히 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와 전략이요? 예, 네. 목표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이번 시험 잘 봐야지. 네. 또는 나는 이번에 몇 점 이상 올려야지 정도가 아니라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점수를 목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반등수부터 전교 등수까지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다면 내가 이번에 반에서 몇 등을 할 것인지, 점수는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런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공부 고수 대 공부 하수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공부 고수의 하루와 공부 하수의 하루 네. 두 학생의 그 하루 일과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취침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군요. 공부 고수 학생이 더 일찍 자죠. 예,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다가 늦게 잘 것 같은데 더 일찍 자요? 예, 네. 일찍 자니까 네네. 아무래도 공부 하수 학생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요. 예, 공부 하수 학생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준비물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헐레벌떡 학교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공부 고수라고 써있는 학생은 아침 식사를 하죠. 네. 예, 그렇네요. 아침을 먹으면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두뇌가 잘 돌게 하려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필요한데요. 네네. 포도당은 섭취 후 12시간이 지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을 먹고 자고 나면 아침이면 네. 거의 다 바닥이 나는 거죠. 어쩐지 저도 아침을 거르는 날에는 머리가 멍하고 귀까지 멍멍해지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있었군요. 실제로 학습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그 집중력, 사고력의 저하가 오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을 역시 공부 고수는 먹네요.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그 아침 자습 시간에 보면 네. 중기 로드맵을 꺼내서 오늘 체크를 하죠. 오늘 일일 계획표와. 네. 예, 그리고 또 수업 시작 전에는 오늘 배울 내용을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이렇게 또 리뷰를 하죠. 예. 그런데 이 하수를 보니까 계획 없이 아무 공부나 하기, 또 수업 시작 전에는 친구들과 떠들다가 뒤늦게 준비물 챙기기, 예. 네, 확연히 다르네요. 예, 쉬는 시간에도 네. 특별히 이제 리뷰를 하거나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시작 전에 간단하게 예습 차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프리뷰, 네. 즉 이렇게 훑어보기와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리뷰, 간단하게 또 훑어보기, 이것이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예복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 것 네. 같지만 이것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한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배씩이나 차이가 나요? 예, 머릿속에 기억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가 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예, 그래서 공부 고수는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런 아주 효과적인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프리뷰를 하는 것과 수업 끝나자마자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 하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법이 있었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언제 공부를 하나 예.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군요. 예. 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귀가하자마자 부모님과 학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의외네요. 예, 이게 뭐냐면 네네. 한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네. 1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50% 잊어버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쉬는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리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내용을 또 9시간 정도 지나면 한 10%에서 15%밖에 안 남거든요, 보통 사람이. 네. 근데 이 학생은 이미 한 30% 이상 머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9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을 하는 건데, 이 복습을 하면 다시 한 50% 이상이 머리에 남게 되는데, 이 복습을 단순히 그냥 혼자서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할 때 네. 연구 결과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영상이 이렇게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림이 어떤 일이 그려지죠. 있었는지. 네. 예, 그리고 또 남을 가르칠 때 이걸 피어 튜터링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상적으로 또 누군가에 가르쳐주면서 학습을 하는 이 방법이 공부 고수한테 굉장히 네.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공부 하수는 보니까 귀가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게임 하기 예. 라고 돼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죠. 예, 그런데 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네. 귀가하자마자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학원을 많이 가든지 아니면 따로 과외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집에 가자마자 오늘 하루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여가 시간에는 고수와 하수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자세히 보시면 네. 그 고수 같은 경우에 8시 50분에 셀프 공부라고 하고 있죠. 셀프 공부는 혼자서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데 네네.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고수와 하수는 똑같은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거쳤고 그다음에 똑같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공부 고수와 하수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즉 학과 습 중에 습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이 습하는 시간이 없으면 학한 것이 네. 내게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그 피드백이라는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11시쯤에. 그래서 오늘 하루에 대해 느낀 점을 쓰면서 하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책가방 및 준비물 등 등교 준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가방을 내일 학교에 가져갈 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내일 배울 내용들을 목차 위주로만 한번 훑어봅니다. 네. 이 목차 위주로 훑어보는 것이 예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이제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패턴은 보면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훑어보고 수업 끝나자마자 또 간단하게 네. 되돌아보고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날 학교에서 했던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이런 그 습관들이 굉장히 큰 그 공부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날 공부할 계획을 짜고 또 실천에 옮기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런 계획성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쯤 뜨끔한 학생들 많으시죠? 예, 아마 이 공부 하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내 얘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네. 김윤아 씨는 공부 고수와 공부 하수 중에 어느 쪽이었나요? 저는 이 표를 쭉 보니까 뭐 시험 기간 때는 바짝 공부 고수가 됐다가 네. 또 아닐 때는 또 풀어져서 공부 하수가 됐다가 왔다 예.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시험 기간에는 계획적으로 네.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영상에서 만난 공부 고수는 아주 바람직한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열심히 뭐 밤을 지새워가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 학습의 그 수준이 일취월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자, 그럼 고 대표님, 이 시험 전략을 어떻게 짜야 정말 잘 짜는 걸까요? 아, 예.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제 시험 전략을 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3주 전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네. 어떤 아쉽다. 마음? 아, 조금만 더 했으면 마칠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조금만 하루만 더
또는 뭐 1시간만 더 공부했었으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다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건 3주 전부터 준비하면 그런 아쉬움이 거의 없고 원하는 점수가 거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3주 전부터요? 예, 네.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보면 시험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3주 전에 이렇게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시험 플래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전에는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2주 전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주요 과목과 암기 과목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주 전에는 이 모든 이제 과목들의 심화 문제풀이를 하면서 과목별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뭐 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씩 끝내도 되고요. 네. 이렇게 과목별로 하나씩 끝내 나가는 겁니다. 1주 전에.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는 총 복습을 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요. 그리고 예상 주관식을 뽑아내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시험 끝나고 나서도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세웠네요. 모든 과목마다 이전 점수를 쭉 적어봤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점수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목표 점수, 이번 시험의 목표 점수를 또 과목마다 다 적었습니다. 예, 밑에 실제 점수라고 되어 있고 비어있는 칸은 언제 쓰면 될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결과가 끝나고 발표되면 나서. 써야죠.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주 방법대로 네. 전략을 쭉 수립해 보고 나서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3주 전 월, 화, 수, 목, 금, 토일마다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을 쭉 배치를 했죠. 2주 전에도, 1주 전에도, 시험 기간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험 로드맵, 즉 단기 로드맵이 되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 보고 나면 그냥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면 시험 다 봤다 하고 딱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또 여러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한 5가지죠. 나도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다. 확실하게 알려줘. 퀘스천 5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 단기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비법 없나요? 네, 고 대표님, 수학 단기간에 점수 올릴 수 있는 비법 있을까요? 예, 수학 시험을 단기간에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나요? 네. 수학을 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네. 수학은 장기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개념학습이 기반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네. 20단계로 나눠져서 차근차근 탑을 쌓아가야 되는 것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는 것이 맞고요. 단기적으로 시험을 올리기 위해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벼락치기로 외우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그 학생의 실력으로 수학 실력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만 보려고 하면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참 많은 학생들이 이렇죠, 사실. 예, 저에게 코칭을 받는 학생 중에서도 시험 네.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시험 공포증이라고 하면 시험 날 불안하거나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배가 아프기도 하고 예,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저도 머리가 아팠어요. 예, 예. 네. 심한 복통과 심지어는 뭐 설사 같은 배탈이 나기도 네.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감성적인 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코칭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뭐 효과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네네. 복식호흡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이요? 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 예.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네. 배로 숨을 쉬는 걸 말하는데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흉식호흡, 즉 가슴으로 숨을 쉬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죠. 근데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까지 숨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한 5초 정도 숨을 쉬면서 5초 정도 이렇게 뱃속까지 숨을 한번 5초 정도요? 예.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숨을 쉬어보고 그리고 또 천천히 그 숨을 천천히 한 5초 정도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예. 이걸 한 1분 정도 하면 예. 실제로 뇌의 그 긴장도가 많이 완화가 되고요. 예, 몸도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네. 이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5초 딱 한 번 해봤는데 말씀 들으면서 10초 예.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벌써 땀이 나요. 예, 예. 땀이 나면서 이렇게 몸이 약간 풀리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시험 공포증을 없애주는데 복식 호흡도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예, 다음 질문 보기 전에 저도 시험 긴장을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님께 또 배운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 눈을 지그시 감고요. 양손을 관자놀이에 대세요. 관자놀이에 된 다음에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돌려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긴장도 함께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이번에는 어떤 질문인지 함께 보시죠. 암기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무조건 외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참 답답하죠. 암기 과목. 예, 예.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예. 암기 과목은 이제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고 네. 학생들이 뭐 막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가고 미실도 쳐가면서 네. 여러 번 보고 문제 네네. 풀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 예. 암기 과목 네. 같은 경우에는 333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3이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한 과목을 3번 정도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시간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것을 3등분을 해서 공부 시작 전에 한 1시간 중에 한 5분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뷰, 즉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50분 정도는 오늘 실제 공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뭐 10분 정도는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1시간을 3등분을 나눠서 공부를 하면 예. 그냥 한 번 보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있고요. 예. 그럼 마지막 3은 뭔가요? 마지막 3은 뭐냐면 네.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복습을 하는 걸 또 3등분으로 나눠서 3번 정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복습을 다시 3번 정도 복습을 하는 얘기인데 그럼 총 몇 번을 보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한 과목을 3번씩 한다고 하니까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보게 되는 건데 예. 근데 마지막에 3번 복습을 할 때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복습을 할 때 처음에는 만약에 10분을 복습한다. 그럼 한 1, 2분 정도는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네. 또한 한 6, 7분 정도는 내가 앞에서 이제 1, 2분 복습하면서 몰랐던 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암기가 안 됐던 걸 체크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1, 2분 정도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암기 과목 비법, 잘하는 비법 333 법칙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학부모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일 텐데요. 4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밤을 주로 새는데 잠도 자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부모님들의 참 안쓰러운 마음이겠죠. 예. 네. 시험 기간에 아무래도 네. 잠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네네. 밤을 새진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밤을 샜을 때 시험 시간에 졸 수도 있고요. 또 확실히 시험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밤을 새지 않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3주 전부터 네. 단순히 3주 전부터 그냥 이렇게 시험 계획표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목표와 전략을 잘 세워서 꾸준히 피드백을 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시험 기간에 굳이 밤을 새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네. 3주 전부터 공부를 하면 밤샐 필요도 없겠죠, 예. 사실은. 네. 나도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다. 확실하게 알려줘. 퀘스천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보는 날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네. 시험 보는 날 쉬는 시간, 보통 제 기억에는 답을 맞춰봤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네. 3, 4, 5 모여서 답을 맞춰보기 일쑤인데 틀린 답이 항상 이겨요, 그럴 예,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답을 맞춰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맞춰보고 싶지만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답을 맞춰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내 점수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내줬을 때 네. 내가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본 거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봄으로써 다음 시간에 대한 준비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틀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네. 예, 마음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네. 답을 맞춰보지 말고 네네. 화장실 갔다 오고
편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 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중간고사 잘 보는 비법에 대해서 아주 요목조목 물어오셨는데요. 오늘 고 대표님의 코칭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고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비법이 기다리고 있죠? 예, 다음 시간에는 공부 잘하기 위한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잘하기 위한 시간 관리법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코칭 고봉익의 공부 잘하는 법을 통해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 석세스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성공 코칭 자녀 교육 코칭 의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성공 코칭 법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성범죄와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 풀어볼 텐데요. 많은 기대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